안녕하세요. 작가식TV 이 작가입니다.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그대로인 아이들. 학부모님께서 글쓰기, 논술 수업, 상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 책 100권 읽었어요. 책 많이 읽어요. 하는데 보면은 글쓰기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문해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친구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대로 읽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읽으라고 강요하니까 억지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책을 읽으면 정말 좋아해.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책 읽는 척 해야지 해서 가짜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가짜 독서를 하느냐? 우리 특히 초등생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그림이 삽입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들 신문 활용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전에 신문 독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아이에게 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얼마만큼 그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였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잘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니? 해서 질문을 해봤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진 안에 출제한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었는데 사진을 보고 맞췄던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서를 해 나갈 때도 그냥 대충 그림을 통해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죠.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책을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그대로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림만 읽는 아이들. 자, 그림만 읽는 아이들의 대표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학습 만화를 아마 많이들 떠오르실 겁니다. 친구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책 읽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학습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글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는 왼종일 독서랍 치고 학습 만화만 읽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학습 만화만 읽게 둬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학습 만화가 정말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물론 이 학습 만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학습 만화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전문가들이 왜 하냐 하면은 그림만을 읽어내려갈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사이의 행간을 읽어내고 그리고 문맥의 흐름까지 잘 연결해서 글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의 행위인데 그것들이 아닌 오로지 그림에만 열중해서 그림을 읽어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학습 만화의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가짜 독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꾀를 부리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림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독서를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림이 삽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책과 친해지기에 어떤 장치로서 이 그림이 주는 효과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로지 그림만을 읽는 목적으로 꾀를 부리는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이 주는 효과와 가치가 무시된 채 말이죠. 보통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물음을 많이 던지실 겁니다. 책 읽을래? 글 쓸래?
그러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독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가 글쓰기보다 더 쉽거든요. 독서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제와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요, 독서는 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읽는 척이 가능하다. 가짜 독서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독서라는 이 행위 또한 글쓰기만큼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정말 많이 사고해야 돼요. 고도의 사고가 요구되고, 또한 어떤 생각들을 꺼내면서 이거를 잘 풀어내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이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쓰기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독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서 또한 정말 가짜 독서가 아닌 제대로 된 독서, 진짜 독서의 경우는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글자만을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 이 독서에도 친구들이 꾀를 부리면서 읽는 척 한다면은 쓰는 행위에서도 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존재합니다. 글쓰기에도 친구들이 손이 아파요. 선생님 더 이상 못 쓰겠어요. 한 줄만 쓰면 안 될까요? 라든가, 혹은 우리가 글이라는 것을,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할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장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야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도 들고 근거도 제시하면서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들을 또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과정들을 생략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을 써나갈 때 그 중간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부모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오로지 그냥 자신이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문장만을 찾아서 아주 짧게 쓰려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꾀를 부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 버렸을 때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짧게 이것만 얘기해도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꾀를 부리는 거죠. 그냥 짧게 쓰려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지쳐서, 선생님도 지쳐서, 그래 너 힘들구나,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쓰는 힘을 키워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 방향을 잘 잡고 아이에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꾀를 부리는 것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 아프다고 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손 운동할까? 얼마나 그동안 안 썼으면 이 손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손이 아플까? 너 더 써야 되겠네. 너 그렇게 손이 아프다는 거는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네. 더 써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 생략 없이 계속 써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생략할까? 다시 지워서 다시 써보자. 아니면은 다시 아래에다가 처음부터 다시 써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면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에서 친구들은 통하지 않네. 그냥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이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해서 또 다른 꾀를 부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더욱더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손이 아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치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양치하기 싫어요. 오늘 하루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 그럼 오늘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게,
습관적으로 하게 잘 써나가도록 쓰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께서 흔들림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하게끔, 무조건 하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친구들이 힘들어서 엄마를 설득하는 거예요. 글쓰기가 싫어가지고. 왜 여기에선 많이 써야 되느냐, 그렇게 많이 쓰기 싫다 하면서 꾀를 부리면서 선생님과 안 통하니까 이제 엄마 설득이 더 쉽겠다 해서 엄마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와의 소통만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모님은 선생님을 찾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한다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오케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냥 하게끔 계속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수업 태도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눈빛부터가 달라지고 정말 전과는 다르게 집중해 나가고요. 참여도 너무 좋아요.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글 써 나가는 것 또한 글씨도 더 깔끔하게 써 나가고.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선생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구나 하면은 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더 글씨도 깔끔하게 쓰고, 그러면서 글 풀어나가는 것도 생략 과정 없이 이거 생략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그래,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잖아요. 해 나가다 보면 그게 무엇이 된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 그게 그냥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읽는 친구들, 그림을 읽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왜 친구들은 그림을 읽고 있을까요? 그림을 읽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문해력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 그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친구들이 글자로 표현해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자로 누군가를 설득시켜 나가는 게 힘든 경우, 그런 경우들 그림으로 풀어 나가 볼까? 자, 생각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친구들, 그림으로 풀어볼까? 그림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진행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로써, 글로써 표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단순히 그림으로만 표현하고 이거를 그림 그린 거를 설명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자, 그림으로 표현했지,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번에는 글자로 바꿔보자. 너가 그림으로 표현해내려고 했던 거를 글자로 변환해서 써 나가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쓰기 논술 해가지고 글자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친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게 함으로써 문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만나의 경우는 친구들이 그림을 읽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학습 만나를 잘 읽는 친구인데 정말 국어 실력도 높고 글쓰기도 잘해 나가고 그 학습 만나의 그 효과를 잘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 독서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독서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학습 만화를 읽으면서도 그림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만 읽지 않고 그 그림이 무엇을 표현해내려고 했는지까지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
그 말풍선 안에 그 대사들을 읽고 그림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대사가 전달하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면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질 높은 독서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독서라는 게 글밥이 많은 책을 읽느냐, 그림이 많이 삽입된 책을 읽느냐, 학습 만화를 읽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림에 현혹돼 가지고 혹은 너무 싫은 거예요. 글 읽는 과정이. 왜? 고도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싫어서 그냥 그림만 대충 읽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를 제대로 해나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학습 만남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과 더 연장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요즘 영상의 시대에 왜 유튜브 영상들도 좋은 영상들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들도 충분히 독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봄으로써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그 전해주는 영상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생각하고 멈춰서 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면은 이 역시도 질 높은 독서를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친구들, 도대체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책을 100권 읽었네, 1000권 읽었네, 몇 권 읽었네, 여기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책의 권수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책을 읽느냐, 학습 만화를 읽느냐, 무엇을 읽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어떤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 높은 독서로 이어나가는 것, 이게 핵심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